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에서 선거가 있었군요. 버지니아주하고 뉴저지주 이 두 곳에서 주지사를 새로 뽑았고요. 네. 또 4개의 주요 도시 뉴욕, 디트로이트, 보스턴, 애틀랜타 여기에서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바마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결과입니까? 내년에 총선이 있고 중간 선거 총선이 있고 또 3년 후에는 대선이 있으니까 중간 평가이기도 했고요. 예. 또 연방 정부 셧다운, 부분 업무 중단 사태를 공화당의 극우 강경파 티파티가 계속 주도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심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이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티파티의 참패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이 뉴저지주 주지사 하나만 빼놓고 싹쓸이를 했습니다. 뉴저지주는 공화당 소속의 현직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가 재선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사람도 무늬만 공화당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중도 타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티파티 세력하고는 공화당 당내에서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점으로 볼 때도 티파티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티파티가 몰락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뉴욕시장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드 블라지오라는 민주당의 후보가 큰 표 차로 승리를 했는데요. 민주당 뉴욕시장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뉴욕은 월스트리트가 있는 미국 자본의 상징 같은 곳이라서 공화당의 줄리아니 시장이 한참을 했었고 또 최근 12년 동안은 월가의 뿌리가 있는 무소속의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시장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드 블라지오가 부자 증세 그리고 금융 구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진보적인 정책을 들고 나와서 시장에 당선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과거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을 정도로 색깔이 분명한 좌파입니다. 또 본인은 백인인데 아내는 흑인이고 그 아내가 과거에 동성애자였던 사람이라서 미국에서 소수파가 될 만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뉴욕시장에 된 건 굉장히 쇼킹한 일인데요. 다문화적으로 바뀐 뉴욕의 인구 구성이라든지 또 친기업 시장이 20년간 있으면서 심해졌던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뉴욕 시민들의 표심을 바꿨다는 분석입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거 전략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공화당의 후보는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하는 데에서 위헌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인물이었고 또 주지사가 되면 오바마의 저격수가 되겠다 이런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화당의 강경파인데요. 이 사람이 민주당 후보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공화당이 티파티의 말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건보 개혁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은 앞으로도 쉽지 않은 선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예고했습니다. 요새 미국 정치가 극단적인 갈등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보면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특정 정당이 깃발만 꽂아도 당선될 수 있는 게리맨더링, 그러니까 선거구 조작이죠. 이 게리맨더링을 심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파적 색깔이 뚜렷한 사람이 당선되면서 이 양당의 강경파들이 정계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선거 때마다 다른 선택을 하는 지역에서까지 이렇게 강경파 후보를 낸다면 필패다라는 것을 이번 선거가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좀 이런 점을 참작을 했으면 좋겠군요. 참고할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으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백악관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건가요? 힐러리가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노골적인 줄서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상원 지도부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힐러리를 띄우는 발언을 최근에 줄줄이 하고 있는데요. 현직 오바마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지난 40년간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힐러리 지지 선언을 하는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내년에 각종 선거에 나갈 때 힐러리를 앞세워서 정치 자금을 모은다거나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힐러리의 경쟁자라고 하면은 조 바이든 현 부통령인데요. 아무래도 바이든은 여러모로 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중국으로 가보죠.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어제 오전에 베이징에서 서쪽으로 500km 떨어진 산시성의 공산당 위원회 건물 앞에서 폭발물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주변에 쇠구슬이 여러 개, 그리고 또 전자회로 기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걸로 볼 때 테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천안문 테러가 있고 나서 열흘 만에 비슷한 일이 터진 건데요. 천안문 테러의 배후로 지목됐던 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이 의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중국 좌파의 아이콘이었다가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갔던 보시라이의 추종 세력도 배후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테러를 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나 단체는 없는데요. 이번 토요일부터 열리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겨냥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본은 이제 경제까지 나섰군요. 예. 2차 대전 중 근로정신대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더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정신대의 월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지난주에 우리 지방법원에서 나왔었는데요. 네. 어제 일본을 대표하는 4개의 경제단체가 성명을 내서 배상은 이미 끝난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개인 청구권 문제까지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하면서 청구권 문제를 계속 앞으로 제기하면 한국 투자에 장애가 있을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경고인데요. 연말쯤에 우리 대법원에서 이 배상 문제, 월급 배상 문제가 확정 판결이 나면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좀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경고라기보다는 협박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반박을 했습니까? 정부는 일본 경제단체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게 오히려 한일 간 경제관계를 위축시킨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좀 실명으로 해야지 힘이 실렸을 텐데 익명, 정부 관계자 명의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경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라서 정부의 고심이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청구권하고 관련된 개별 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경제단체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협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강하게 따끔하게 나가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소식 전해주실까요? 중국이 미국한테 제시했던 육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서 한미일 세 나라 수석대표들이 어제 협의를 했는데요. 그 조건이 뭔지는 안 나왔지만 현 단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또 회담에 앞서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워싱턴 특파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만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당한 거리가 남아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조태용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3일 전에 했던 말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북핵을 논의하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주인의식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이명박 정부 때의 경우를 보면은 이런 말을 하면서 한국이 북핵 협상에 발목을 잡았던 적이 많아서 사실 5년 동안 내내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의 근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발언을 보면은 그런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는데요. 예.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하면서 하루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다음 날에는 북한을 못 믿다고 하는 그런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인 걸 보면은 아직도 북한하고 뭘 하기는 좀 힘들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이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있었는데 이번에 한미일 협의 후에 중국 중재안을 못 받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걸 보면은 한국이 강경론을 펴면서 그쪽으로 몰지 않았냐라는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